plt.scatter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산정도를 그리실 수가 있으십니다. 훈련 세트의 x좌표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x 테스트가 훈련 세트의 x좌표, 즉 물고기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훈련 세트의 y좌표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y 테스트, 테스트 레이블이 가지고 있어요. 점의 색깔은 좀 다른 색깔로,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오렌지로 하겠습니다. 오렌지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도 어, 투명도를 조금 주고요. 투명도를 주고 그다음에 레이블은 테스트 셋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하시면 여기 점들이 이렇게 오렌지색의 그런 점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들어가 있죠. 얘네들이 테스트 셋이에요. 테스트 셋.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으세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피겨 객체를 만드는데 피겨의 사이즈는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각각 10인 정사각형 모양으로 피겨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훈련셋 산점도를 그려줬고 테스트셋 산점도를 그려줬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타입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그 몇 차항까지 고려를 할 거냐, 몇 차항까지 고려할 거냐라고 하는 디그리. 그래서 변수 이름은 디그리스라고 할게요. 디그리스에는 1차항 고려할 거고요. 2차항도 만들어 볼 거고요. 5차항 만들어 볼 거예요. 5차항 만들어 볼 거고 50차항. 얘네들은 무슨 용도로 사용할 거냐면 폴리노미얼 피처스에서 사용할 디그리 값들이 이 값들은 폴리노미얼 피처스에서 사용할 디그리 차수 차수 값들 이렇게 네 가지만 우리가 만들어 볼 거예요. 네 가지만 만들어 볼 거고 반복을 할 겁니다. D를 꺼낼 거예요. 어디에서? 디그리스에서. 네, 이렇게 반복문 쓰시면 D의 첫 번째 값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D의 두 번째 값은 2가 되겠죠. 세 번째 값은 5가 될 거고, 네 번째 값은 50이 되겠죠. 그죠? 자, 이 상태로 우리는 무엇을 만들 거냐면, 파이프라인을 생성을 할 거예요. 여기에서 파이프라인 객체를 생성을 할 거예요. 네, 파이프라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를 생성하실 때 어떻게 해요? 파이프라인 생성자 호출하시면 되죠. 아규먼트는 스텝스 하나만 주시면 돼요. 리스트로. 파이프라인에서 이 리스트는요, 무엇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이면 되냐면, 튜플, 튜플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이면 돼요. 첫 번째 튜플은, 자, 스케일링을 먼저 해야 될까? 아니면 2창, 3창, 4창, 이렇게 고창들 늘리는 거를 먼저 해야 될까? 이거를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처음에 해야 될 게 항들을 먼저 추가를 하는 거예요. 1차항밖에 없었던 훈련 셋이었는데 1차항에다 2차항도 추가하고 3차항도 추가하고 4차항도 추가하고 이렇게 항들을 여러 개를 추가할 거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필요한 거는 폴리노미얼 피처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성할 거는 폴리노미얼 피처스. 그리고 여기에 디그리 값으로 얼마를 주면 되냐면 D를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규먼트로 한 가지 더 세팅할 거는 include bias를 false로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polynomial features가 생성이 돼요. D가 1일 때에는 D가 1일 때에는 1차항까지만 여기가 1차항까지만 고려하겠다는 뜻이고요. D가 2일 때에는 2차항까지, 그러니까 랭스의 제곱까지를 고려하겠다는 얘기예요. D가 5일 때에는 랭스의 1승, 2승, 3승, 4승, 5승 이렇게 5승까지 고려하겠다는 얘기고 마지막에는 랭스의 50승까지 고려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점점 그 추가하는 항들이 많아지겠죠. 자, 그러면 자 랭스가 50승까지 추가가 되면은요. 자 여기 제일 랭스의 가장 큰 거는 거의 45cm까지 나오지 않아요? 그죠? 음. 근데
그러면 45에 50승 해보세요. 숫자가 얼마나 커질지. 엄청 커지겠죠. 45의 제곱만 하더라도 엄청 클 텐데 45에 50승까지 한다면 숫자가 엄청 커질 거예요. 그러면 선형회계에서 그 50승에 대한 것만 엄청 그 비중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스케일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사용을 할 거예요. 여기 괄호를 쓰는 거는 생성자를 호출하겠다는 뜻이에요. 객체를 생성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이제 예측기, 즉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써주시면 돼요. 그걸 우리는 회계 문제니까 리그레서라고 할게요. 생성하는 거는 리니어 리그레션 이렇게 생성하시면 됩니다. 얘는 특별하게 딴 거는 별로 그 아규먼트는 설정할 게 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 객체가 생성이 됐죠. 자, 얘를 그러면 어떻게 한다? 훈련, 셋에 훈련셋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킨다. 훈련을 시켜야 돼요. 파이프.fit 호출하시면 돼요. 여기에 훈련셋과 훈련 레이블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2차원 배열 훈련셋이 있었겠죠. 2차원 배열이 첫 번째 파이프의 첫 번째 파이프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2창, 3창, 4창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런 다음에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통과해서 모든 특성들의 값들이 평균 0,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스케일링이 될 거예요. 그리고서 여기 레이블이 있으니까 얘가 훈련을 할 거예요. 무슨 훈련을 하게 되냐면 앞에 곱해지는 개수들을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훈련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훈련이 다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그 직선이 될 수도 있고 곡선이 될 수도 있죠. 회기식을 시각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우선 X축의 값들이 필요하겠죠. X축의 값들은 numpy range로 만들 거예요. 여기, 네, 여기 보면 여기가 아까 한 7일 정도부터 우리 그렸죠. 7일 정도부터 그렸고, 그럼 여기 45까지만 그려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범위를 좀 다르게 할게요. 여기를 7부터 45까지 범위는 이런 식으로 범위를 나눠서 음, 그리고 2차원 모양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행이 몇 개인지 계산하기는 번거로우니까 컬럼의 개수가 한 개짜리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 회기식의 X좌표들이 될 거예요. 얘가 뭐냐면 회기식 시각화를 위한 X좌표들이 되는 거고요. Y좌표들은 프리딕트로 예측하시면 돼요.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훈련이 끝난 모델을 가지고서 예측한 값들을 찾는 게 그게 Y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프리딕트 예측하겠다라고 하시고 여기에 X values를 주시면 돼요. 얘가 회기식 시각화를 위한 Y 좌표입니다.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선으로만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plt 선 그래프니까 플롯 x 좌표들 y 좌표 어때요? 코드 똑같죠? 뭐만 달라졌어요? 여기만 달라지고 반복문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만 달라진 것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도 레이블을 쓸게요. 레이블을 포맷 스트링으로 만들 건데 디그리 정보를 주면 되겠죠. 디그리는 하고서 숫자. 이 숫자 D는 뭐예요? 반복문에서 사용한 변수. 반복문에서 사용한 변수는 1, 2, 5, 50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얘가 이제 회귀식 x좌표, y좌표 선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모양이 네, 이렇게밖에 안 보이죠. 이렇게밖에 안 보이죠. 그죠? 점들이 전부 다 이 위에 있어요. 그죠? 이렇게밖에 안 보이죠. 음. 근데 보시면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여기 값을 보세요. 여기 값을 보시면 0.4 곱하기 10의 8승이란 뜻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아까 50차까지 우리 계산을 했잖아요. 50차까지 계산을 했는데, 그 50차까지 계산을 했을 때, 여기 시작하는 값 있죠. 여기 시작하는 값. 시작하는 값이 얼마였었냐면 7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7을 넣었을 때 예상값이 여기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10의 8승까지 올라온 거예요. 10의 8승까지. 그 다음에 여기 끝나는 값이 45였죠. 정확하게는 44.999일 테지만 뭐 45라고 치고 45에서 예상값이 여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2에 10의 8승이 나온 거예요. 엄청나게 작은 값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10의 8승부터 마이너스 10의 8승까지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1000g이든 100g이든 전부 다 요 스케일링 하면 요 안쪽에만 있는 거예요. 요 안쪽에만. 그래서 전부 다 그냥 다 여기다 붙어 있는 것처럼만 보여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할 건데 yli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ylim을 마이너스 100부터 1200까지로만 제한을 시킬게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y축, y축의 리미트니까 경계예요, 경계. y축의 경계, 어, y축을 그릴 그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00부터, 여기 보세요. 여기가 0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100인 거예요. 마이너스 100부터 여기 1200까지 이렇게 그린 겁니다. 다섯 개, 다섯 개 선들이 그려졌어요. 파란색, 그 다음에 주황색, 초록색, 빨간색, 네 개가 그려졌어요. 네 개가. 그러니까 위쪽에 잘린 것들을 다 제외시켰고, 아래쪽에 잘린 거 제외시켜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그래서 Y축이 숫자가 너무 크다 보니까, 예측값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를 마이너스 100에서 1200까지만 제한을 시키겠다고 준 거예요. 어, 제한시킨 거예요. 네. 자, 얘를 해석을 해보죠. 자, 일단 그래프는 다 그려주셨을까요? 코드 보시면 코드 별다른 거 없어요. 점심시간 직전에 했었던 이 코드랑 다를 거 없죠? 그죠? 그 코드들이 어디로 들어갔다? 반복문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 뿐이에요. 그죠? 반복문 안으로 들어갔다 뿐이에요.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1차까지만, 2차까지만, 5차까지만, 그리고 50차까지. 그 다음에 스케일링 하겠다, 리니어 리그레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모델을 훈련시킨 다음에 예측값들을 찾아서 그 예측값들을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자, 그린 겁니다. 자, 여기에서 파란색으로 그려진 직선만 한번 먼저 보세요. 여기에서 디그리 1인 거 한번 볼게요. 파란색을 보시면 돼요. 파란색 어디 있어요? 파란색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죠. 맞아요? 그죠? 자, 이 파란색 직선을 보시면은요, 훈련 세트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는 거는 이런 녀석들밖에 없어요. 이런 녀석들은 훈련 세트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어요. 그쵸? 검은색 점이 직선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머지는 어때요? 직선과 이 검은색 점들 간에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렇죠? 이 차이들을 뭐라고 불러요? 이 차이들을 에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에러. 그죠? 오차가 이렇게 있어요. 오차가 있어요. 그래서 MSE가 생기는 거죠. 민 스퀘어 에러가 생기는 거예요. 음. 1차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훈련 세트에서 어, 이런 정도의 그 오차들이 여러 개가 생기고 그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을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럼 이번에는 2차 함수 볼게요. 2차 함수. 2차 함수는 주황색으로 돼 있죠. 여기 약간 노란색 비슷한? 그 노란색 비슷한 거를 보세요. 노란색 비슷한 거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선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요렇게 돼 있는 게 노란색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게. 맞아요? 네. 자, 얘네들은 조금 더 비슷하게 맞추고 있죠. 물론 오차가 있어요. 검은색 점들하고 보면, 분명히 오차는 존재해요. 오차는 존재하지만, 노란색이라고 해야 되나? 예. 노란색까지의 그 오차를 한번 보세요. 오차가, 예, 큰 것도 있지만, 별로 그렇게 많이 크지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1차 함수보다는 이렇게 2차 함수로 만들어진 게 MSE가 작겠죠. 작겠죠. 3차 함수 볼까요? 3차 함수는 초록 색깔을 보시면 돼요. 3차 함수는 초록 색깔, 3차 함수는 어떻게 생겨? 이게 1차 함수, 이게 2차 함수,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게 3차 함수란 말이에요. 초록 색깔 보세요. 초록 색깔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 보이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3차는 그리지 않았고, 5차만 그렸죠. 5차만 그렸어요. 자, 이게 1차 함수고요. 이게 2차 함수고요. 5차 함수는 1차, 2차, 3차, 4차, 5차. 이게 5차 함수예요. 이게 5차 함수. 음. 이게, 이, 이렇게 된 것도, 이렇게 그 봉우리 부분이 좀 낮을 수도 있어요. 봉우리 부분이 낮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오차 함수는 변곡점이 4개가 생기게 돼요. 죄송합니다.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이게 오차 함수란 말이에요. 그게 초록색으로 그려져 있어요. 초록색으로. 자, 그 검은색 점들하고 초록색 점들 간에 검은색 점들하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점들 간에 그 떨어져 있는 정도를 보세요. 얘는 좀 크죠. 얘는 초록색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얘도 초록색하고는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초록색이 위에 있죠. MSE가 2차 함수보다도 MSE가 더 작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마지막 50차 볼게요. 50차. 50차는 빨간색으로 그려졌어요. 50차는 빨간색으로 그려졌는데 검은색 점들 볼까요? 검은색 점들 전부 다 빨간색 위에 있잖아요. 그죠? 함수가 50차 함수이기 때문에 변곡점이 엄청나게 많을 거고요. 이 엄청나게 많은 점들, 이런 그래프에서 테스트 셋이 전부 다 곡선 위에 있어요.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의 점들이 빨간색 그 곡선 위에 다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우리 오렌지색으로 그려진 점들 보세요. 오렌지색으로 그려진 이 점들을 보시면 1차 함수나 2차 함수나 그 다음에 5차 함수까지는 훈련셋과 테스트셋이 좀 비슷비슷해 보이죠? 딱 오차들이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지금 50차 함수 보세요.
자, 얘는 예측값이 밑에 있어요. 얘는 예측값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얘는 이렇게 올라가 보면 예측값이 여기예요. 얘는 예측값이 요, 그래서 예측값들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 커질 수가 있어요. 정말 얼토당토 않은 예측값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현상을 과대적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차수를 늘려주면 늘려줄수록 곡선을 굉장히 많이 구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훈련 세트에 완전하게 일치가 되도록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훈련 세트에 완전히 일치가 되도록 곡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테스트 셋은요, 거기서 살짝만 벗어나도, 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아주 급격한 그래프가 있어요. 아주 급격한 그래프가 있는데 테스트 셋이 여기 있어요. 아, 바로 옆에 훈련 셋이 여기 있어요. 바로 옆에 테스트 셋이 있어요. 그러면 차이가 이만큼 차이가 나버리게 돼요. 이만큼. 그러니까 훈련 셋에 맞추면 맞출수록 그래프를 훈련 셋에 맞춰주면 맞춰줄수록 테스트 셋에서는 더 많이 오차가 발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금 그런 모습을 그래프로 그려서 보여드린 거예요. 1차 함수, 2차 함수, 5차 함수, 그리고 50차 함수를 그려서 보여드립니다. 우리 그래프만 그리지 말고 프린트까지 한번 해볼까요? 어, 모델 훈련이 끝났으니까 시각화하기 전에 그 MSE를 계산을 해볼게요. 훈련 세트와 테스트 셋에서의 MSE를 같이 함께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프린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프린트 여기서는 우선 디그리부터 쓸게요. 디그리 D라고 쓰시면 되겠죠. D라고 쓰시고 그다음에 프린트 여기는 좀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쓸까요? 그다음에 훈련셋 MSE 훈련셋 MSE는요 민 민 스퀘어드 에러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민 스퀘어드 에러 x 트레인 우리 예측값 안 했군요. 이거 하시려면 예측값 트레인 예측값이 있어야 돼요. 네, 이거 계산해야 되겠네요. 트레인 예측값 계산할게요. 트레인 예측값을 파이프 프리딕트 x 트레인 이렇게 넣어서 얘를 계산하고 그러면 여기다가 트레인 프리딕트를 넣어서 출력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프리딕트 마찬가지로 파이프 점 프리딕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는 x 테스트를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 값을 프린트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테스트 셋 MSE mean squared error 죄송해요. 여기 x 트레인 아니죠. y 트레인이라고 쓰셔야 돼요. 실제값. 그리고 여기는 y 테스트라고 쓰셔야 돼요. 테스트 프리딕트라고 쓰셔야 됩니다. 네, 여기 변수 주의하세요. 민스퀘어드 에러를 사용하실 때에는 실제값과 예측값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실제값, 예측값을 주셔야 돼요. 그죠? 네, 요거 다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요만큼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회계식을 시각화를 했어요. 자, 여기 출력된 거 보실까요? 출력된 내용을 보시면은요. 출력된 내용을 보시면 디그리가 1일 때, 그러니까 1차 항만 포함을 했을 때, 1차 항만 포함했을 때 훈련셋의 MSE는 7,400이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셋은 17,500이에요. 테스트셋에서 오차가 크죠. 테스트셋에서 오차가 크니까 이거는 과대적합, 이것도 과대적합이에요. 과대적합인데 이 차이가 꽤 크죠. 자, 2차 항으로 갔어요. 2차 항까지 포함을 시켰어요. 훈련 세트에서 줄었어요. 그죠? 테스트 세트 많이 줄었어요. 그죠? 테스트 세트 많이 줄었는데, 자, 이 경우에는 오히려 무슨 현상이 나타났냐면, 오차가 더 적죠. 과소적합이 나타났어요. 과소적합이 나타났고, 오차항 볼까요? 오차항 보시면은요, 훈련셋의 오차들의 평균보다 테스트셋의 오차들의 평균이 더 작아요. 여기서도 과소적합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는, 자, 훈련셋만 보세요. 훈련셋만 보시면 오차 줄어들었어요. 오차가 더 줄어들었어요. 그죠? 그 다음 50차까지 가보세요. 오차가 더 줄어들었어요. 그죠? 7천에서 3,600에서 3,200에서 1,200. 오차는 계속해서 줄어들어요. 훈련셋에 대해서는 오차들이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1차 함수보다는 2차 함수가, 2차 함수보다는 3차 함수가, 3차 함수보다는 4차 함수가, 4차 함수보다는 5차 함수가, 오차가 줄어드는 거는 정상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50차항까지 가면 오차가 훨씬 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훈련 세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맞추는데, 자, 문제는 테스트 셋으로 일반화가 잘 되고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1차에서 2차, 2차에서 5차, 여기까지는 훈련 셋의 정확도가 좋아지면서 테스트 셋도 정확도가 좋아지고 있어요. 과소적합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어쨌든 테스트 셋에서 오차가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보세요. 오차가 엄청 크죠. 어, 과대적합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훈련 세트에서만 엄청나게 정확하게 예측하고 테스트 셋은 엄청나게 부정확하게 예측하는 과대적합이 너무 심한 그런 모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 과하게 그 차수를 늘리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본 겁니다.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목적은 뭐가 되냐면 훈련 세트에서도 이렇게 점점 그 오차들을 줄여 나가면서 그 점점 점수를 좋게 만들면서 과소적합도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과소적합이 이렇게 커버리면 테스트 셋을 우연히 잘 맞춘 거지 그 일반화 성능이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과소적합을 없애거나 아니면 줄여주면서 훈련셋과 테스트 셋에서 둘 다 점수가 좋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목적인 거고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생각한 게 규제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규제라고 하는 것을. 네. 자, 일단은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래프 내용 이해되세요? 이 그래프 내용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프를 한꺼번에 그냥 다 그려버리긴 했는데, 예, 파란색, 주황색, 초록색, 빨간색 그래프들을 보시면서 검은색 점들은 굉장히 잘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런데 노란색, 오렌지색 점들은 잘 설명을 못하고 있다. 차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모습을 여기 MS2로도 살펴봤고요. MS2로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그래프로도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프의 내용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 45분까지 쉴게요.